284번입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자, 방정식의 두근의 곱. 여기서 근이라는 건 x의 두근의 곱인 거죠. x의 두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하면 이 문제는 치환해서 풀어야죠. 밑이 루트 3인 로그에 대해서 치환을 할 거고요. 그러면 x의 근이 알파고 베타라면 t의 근은 t 알파랑 t 베타라고 놓을 거고요. 그렇다면 t 알파는 사실 뭐냐면 이 친구 x의 알파를 집어넣은 로그 루트 3의 알파 이렇게고요. t 베타는 로그 루트 3의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알파 곱하기 베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진수에 있는 두 친구를 곱한다는 건 전체를 더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에 있는 t알파 더하기 t베타는 사실 루트 3 로그 알파 곱하기 베타고요. 이 친구를 문제에선 81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밑이 루트 3이니까 이건 3의 2분의 1제곱인데 분모로 뽑혀서 2분의 1. 그 다음에 81은 3의 4제곱인데 분자로 뽑혀서 4. 그럼 8이네요.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t알파 더하기 t베타에 대한 값이 8이다. 이게 나온 거고요. 주어진 식은 t제곱 플러스 kt 그 다음에 마이너스 82는 0 이렇게 나왔으니까 t에 대한 두근의 합은 8이라고 나왔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한다면 k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늦게 오시면 핸드폰 제출하고 앉으세요. 됐죠? 그래서 답은 마8입니다. 치환하기 전의 친구와 후의 친구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어렵지 않았죠? 계속 하던 내용이었으니까. 아이고, 86번이네요. 자, 86번.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역시 이거의 두근은 x에 대한 두근을 의미하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치환을 해야겠죠? 밑이 2인 로그가 있고 밑이 x인 로그가 있네요. 우선 진수 조건에 의해서 x 0보다 커야 되고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x 0과 1 사이 또는 x는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결국 x가 0과 1 사이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면 되겠네요.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서로 역수관계네요. 그러면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t 더하기 t분의 8 빼기 6은 0이죠. 전개해서 정리하면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이네요. 그러면 이건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t 마이너스 4랑 t 마이너스 2니까요. t는 얼마? 2나 t는 4가 되겠죠. 그럼 원래대로 돌리면 t가 아까 전에 밑이 2인 로그였으니까 밑이 2인 로그였으니까요. 정리하면 2의 2제곱은 x가 될 거고 2의 4제곱은 x가 되겠죠. 이건 그냥 직접 구할 수 있었네요. 4랑 16입니다. 됐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16하고 4가 되겠습니다. 알파는 16이고 베타는 4겠네요. 문제에서 알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요. 됐습니다. 직접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90번입니다. 290번 이 친구의 모든 근의 곱은 역시 이 식의 근에 대한 내용이니까 x의 근의 곱을 구하라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x가 있는데 지수 부분에도 로그 x가 있죠. 핸드폰 제출하고 앉으세요. 서가영 왔습니다. 찍고 오세요. 여러분 5분씩 넣는 거 버릇입니다. 네, 정말로 뭔가 문제 있어서 넣는 거일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넣는 건 버릇입니다. 버릇. 타이트하게 맞춰서 오지 말고 일찍 온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왜요? 뭐요? 뭐 할 말이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자, 290번입니다. 밑에도 미지수 x가 있고요. 이거 밑이 10인 로그라서 밑이 생략된 거죠. 얘랑 위치 바꿀 수 있는데 위치 바꿔봐요. 똑같죠?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변에 로그를 취할 겁니다. 밑이 몇인 로그요? 얘랑 똑같은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의 이 상태에서 밑이 10인 로그를 똑같이 취해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변은 로그 x 세제곱. 이 네모친 친구가 진수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건 정리하면 3 곱하기 로그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진수가 이만큼인데 100 곱하기 땡땡땡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수의 덧셈은 왜 말이 자꾸 반대로 나오냐? 진수의 곱셈은 전체의 덧셈이라 이건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의 로그 x 제곱이 됩니다. 됐죠? 자, 로그 100은 얼마예요? 2입니다. 더하기 진수가 얘잖아요. 이 친구의 거듭 제곱이니까 얘가 앞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x가 될 거고요. 곱하기 로그 x가 남네요. 는 3 곱하기 로그 x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로그 x, 로그 x, 로그 x가 모두 나오니까 로그 x를 잠시만 t라고 치환하면 이건 t제곱. 그 다음에 요거 3t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3t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네요. t값 나왔네요. t는 얼마? 1 또는 2가 되겠죠. 자, 근데 t가 로그 x였고요. 로그 x였죠. 그럼 x는 얼마? 10의 1제곱이나 10의 2제곱. 그래서 10하고 100입니다. 그러면 곱이니까 10의 세제곱 1000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뭐라고요? 로그를 씌워주는데 밑이 몇인 로그냐면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얘에 의해서. 자, 290번 됐고요. 92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2차고요.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 d는 우선 얘가 b죠. 이만큼이 b겠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요. c가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요. c는 로그 a 더하기 3. 이게 c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로그 a를 잠시만 라지 a라고 치환하고요. 진수 조건에 의해 스몰 a는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a는 얼마?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6은 뭐였어? a는 뭐였었냐면 로그 a였죠. 로그 a였죠. 그렇다면 스몰 a는 10의 6제곱이거나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선 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10의 4제곱이 답이 되겠죠. 됐죠? 워크북에 있는 건 전반적으로 좀 간단한 문제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에 있는 건 좀 쉬운 문제들이었었고요. 사실 이번 이야기는 이번 문제들은 정석이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정석에 특히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설명을 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안 온 친구가 있네요. 자, 우선 정석의 유제부터 보겠습니다. 유제 5-9번입니다. 5-9. (67페이지) 5-9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3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이 나와 있는데 개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이용하셔야 돼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활용하셔야겠죠. 자, 2랑 3이 근으로 나왔으니까요. 두 근의 합 5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여기 음수 있으니까요. 5는 1 더하기 로그 pq의 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은, 두근의 곱 6은 로그 p제곱 q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거 넘겨서 정리하면 로그 pq는 4인 거죠. 그 다음에 로그 pq,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고,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로그 p 더하기 로그 q가 될 거고요. 이건 정리하면 로그 p제곱 더하기 로그 q제곱이니까, 로그 q니까 2배의 로그 p 더하기 로그 q가 되겠습니다. 됐죠? 10의 거듭제곱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고요. 그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빼면 로그 q가 사라지죠. 마이너스 로그 p는 빼면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됐네요. p는 얼마? 10의 2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q는 10의 역시 똑같이 2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둘 다 100입니다. 됐죠? 있는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로그를 이렇게 정리해서 한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죠. 밑에 있네요. 자, 이 친구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두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수가 진수가 곱셈으로 되어 있죠. 진수가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덧셈으로 쪼갤 겁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x가 되겠죠. 그게 1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로그 2랑 로그 3은 현재 문제에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로그 x를 잠시만 라지 x로 치환한다면 얘는 전개해서 정리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라지 x 더하기 둘의 곱이니까 그냥 로그 2 곱하기 로그 3이고요. 우변에 있던 1이 넘으면서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 알파 베타는 스몰 x의 근 알파랑 베타라고요. 근데 라지 x의 근을 라지 x 알파, 라지 x 베타라고 한다면 계속 이거 하고 있죠? 라지 x 알파는 결국 뭘 말하냐면 로그 알파를 말합니다. 됐죠? 그럼 라지 x 베타가 의미하는 건 로그 베타가 되고요.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의 곱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이 알파랑 베타를 곱했다는 건 사실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를 더했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사실 누구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랑 관련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는 x 알파 더하기 x 베타. 사실은 누구예요? 이거의 두근의 합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근의 합 x 알파 더하기 x 베타는 뭐예요? 여기서 이거죠. 이거 얼마예요? 로그 6입니다. 됐죠? 근데 얘를 간단히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였어요? 로그 알파 곱하기 베타잖아요. 나왔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6입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한 친구의 덧셈인지 곱셈인지를 원래 근과 관련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얘랑 얘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두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두근을 구해서 더하시는 거 아니에요. 늘 그렇진 않습니다.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5-11번 보죠. 5-11번 전체 안 할 거고요. 1번만 할 겁니다. 재밌는 문제죠.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놨을 뿐이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거 말고요. 밖에 있는 거부터 할게요. 자, 미치 2인 로그에 진수 부분의 예를 적었더니 얼마가 됐다고요? 1이 됐다고요. 그죠? 이게 지금 네모친 게 진수 한 덩어리잖아요. 그럼 이 진수가 얼마여야 돼요? 2여야죠. 밑과 진수가 같아야 1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무슨 생각들 하고 있어요? 앞에 보세요. 현우도 눈 그만 비비고 눈알 빠지겠다. 그만 비비고 여기 봐요. 선생님 주말 동안에 집에만 있었더니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어요. 그죠? 그럼 좀 크게 할까요? 뒤에 문 좀 닫아줄래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까지 울리더라고요. 안 돼요. 너 잘 거잖아. 그거 치우고 문 좀 닫아주세요. 선생님 토요일하고 일요일 동안 잠깐 편의점 갔다 온 거 말고는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요, 여기. 미치 2인 로그입니다. 미치 2인 로그의 진수 부분에 얼마가 왔더니 1이 됐대요. 그럼 밑과 진수가 같아야 1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2입니다. 그럼 얘만 적으면 미치 3인 로그에 땡땡땡 했더니 2가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럼 땡땡땡이 가지는 값은 미친 그대로 미치고요. 올라와 있던 친구를 내렸고 내려와 있던 친구를 올립니다. 9가 될 거예요. 근데 땡땡땡에 해당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미치 10인 상용 로그이니까요. 10의 9제곱이 x가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부터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밖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쓰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네모친 얘도 진수고요. 얘도 진수고요. 얘도 진수입니다. 맞죠? 지금 세 친구가 진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x도 0보다 크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로그 10의 x도 0보다 크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모친 로그, 미치 3인 로그의 땡땡땡도 0보다 크다는 내용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 진수 조건 3개를 만족해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0 로그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를 미치 10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의 1이 되죠. 그럼 이거는 그냥 외우자고 했습니다. 결국엔 증가함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미치 같을 때 그리고 그 미치 1보다 크면 전체와 진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는 내용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럼 하나 더요. 땡땡땡이 0보다 크다인데 3로그 땡땡땡 0보다 크다인데 얘도 역시 하면은 3로그 1이죠. 그럼 이 네모 안에 있는 친구가 1보다 크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모가 얘죠. 네모가 얘잖아요. 그러면 로그하고 10로그 x 아닌가? 이거 미치 2구나. 미안해요. 아니다. 맞다. 그러면 이게 1보다 크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10로그 10이죠. 그럼 x는 10보다 크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안에 있는 진수에 의해선 이 조건이, 두 번째 진수에 의해선 이 조건이, 세 번째 진수에 의해선 이 조건이 성립해야 되니까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은 10보다 크답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하나밖에 근이 안 나왔는데 근이 2개 나왔으면 그 2개 중에 하나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은 형태가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꼭 이렇게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요. 이거 비슷한 문제 우리 아마 워크북에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5-14번 보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수 조건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만족하네요. 진수 x고 진수 y고 2x-1인데 자연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수 조건은 자연수라는 말에 의해 무조건 성립하고요. 밑이 안 나와 있네요. 밑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밑이 10인 상용 로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쪽으로 싹 다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한 친구가 로그가 아니네요. 이 친구가 로그가 아니니까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이니까요. 정리하면 좌변은 로그 2x-1을 x로 나눈 게 되고요. 우변은 로그하고 10하고 y분의 1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되면 결국 밑이 같으니까요. x분의 2x-1은 y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이쪽으로 좀 넘길게요.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통째로 이쪽으로 넘겨서 y는
2x-1분의 10x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근데 y가 뭐라고요? 자연수요. 그 다음에 x가 뭐라고요? 자연수요. 그럼 나눴는데 자연수가 나온다는 건 사실 얘랑 얘가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약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니면 이거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셔도 됩니다.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배웠으니까 요거 그려서 해석하셔도 되는데 우선 10x를 2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좀 직접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5 쓰시면 10x-5고요. 빼시면 5가 남네요. 그러면 10x는 2x-1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5가 되는 거죠. 그걸 2x-1로 직접 나눴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적으시면 얘는 5 더하기 2x-1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자연수네요. 이게 뭐여야 돼요? 자연수여야 됩니다. 됐죠? 정확히는 5 이하의 5보다 큰 정수기만 하면 되는데 x가 어차피 뭐니까 자연수니까 자연수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2x-1이 5의 무엇이다? 약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2x-1이 될 수 있는 건 1이나 5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x-1이 1이니까 x는 1이거나 x는 3이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x가 1이고 x가 3이면 y값 얼마인지는 넣어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쪽으로 왔냐면 변수가 이렇게 두 개 있어서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즉 얘가 이거의 약수다 보다는 고정된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림 그리는 이야기 했었죠? 이거 그림 그리는 이야기 잠깐 해보면 자, 이거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분모의 x의 개수를 어떻게 했죠? 얼마로 만들어요? 분모의 x의 개수를 얼마로 만듭니까? 1로 만들었죠. 그래서 2로 분모 분자를 나눴습니다. 기억나나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뭘로 바꾸냐면 x-2분의 1분의 5x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해결됐고요. 두 번째, 이 친구의 점근선 찾아야 돼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x 점근선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y 점근선 분자의 x의 개수입니다. 5가 점근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0으로 만드는 값 2분의 1이죠. 이거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5. 이게 분자에 있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양수니까 여기랑 여기 그려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텐데 우리는 어차피 x에 뭐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연수만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이쪽 그래프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요거 어느 순간 넣다 보면 분명히 6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5에는 가까워질 수 없는데 6보다 작아진다는 건 더 이상 y값이 정수인 친구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연수인 친구가. 적절한 숫자 넣다 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찾아낸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19번입니다. 정석 문제에서 19번하고 20번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하고 20번 볼 거고요. 19번부터 보죠. x에 관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몇 개인지는 상관없고요. 존재만 하면 된답니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게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상황에서 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진수 조건하고 밑 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냅니다. 자, 이 친구 밑은 a네요, 현재. 그래서 a는 0과 1 사이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요. 진수는 2x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건 의미가 없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니까요. 맞죠? 실수의 거듭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 더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이거는 x가 모든 실수라서 현재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x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얘랑 얘 겹치는 범위니까 그냥 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a에 대한 조건은 이거, x에 대한 조건은 이거를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어진 친구 밑이 a네요. 밑이 a네요. 이건 1이죠. 1 맞죠? 네, 1이에요. 그러면 얘를 밑이 a인 친구로 바꾸면 a 로그 a가 될 거고요. 넘기면 빼기는 0이 될 겁니다. 아니요, 빼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둡시다.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친구를 좀 정리를 해주면 좌변은 밑이 a인 로그에 나눗셈이니까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는 로그 a가 됩니다. 됐죠? a 로그 a가 돼요. 자, 그럼 밑이 같으니까요. 밑이 같으니까 얘랑 얘가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는 a가 되고요.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동류항 정리, 아니,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까지 해줄게요. 그럼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이 됩니다. 현우, 손가락 가지고 놀지 말고요. 손가락 아무리 세봐야 10개입니다. 자, 여기요. 자, 그럼 이 친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근데 어떤 조건 하에서요? 이 조건 하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x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근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 a, 물론 여기 상수도 있지만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네요. 어차피 0과 1 사이 또는 1보다 크니까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줄 겁니다. 얘를 y는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랑 y는 0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어느 범위에서요? 이 범위에서. 근데 그 근이, 교점이 존재한다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몇 개인지는 상관없어요. 존재하면 되니까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0 집어넣으면은 a네요. 근데 a가 0과 1 사이거나 1보다 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고 우리는 0보다 큰 거 가져올 거예요. a가 0보다 큰 거 가져올 거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여기 a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됩니다. 이거 되고요. 요것도 되죠. 됐죠? 그럼 어쨌든 0보다 큰 데서 두 개 생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럼 뭐 찾으면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시면 되고. 됐습니까? 끝났죠.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여기 꼭지점 있잖아요. 꼭지점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음수라면 어떻게 되고 막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예, 여기가 A가 0과 1 사이 1보다 크다는 내용이고요. 꼭지점에 X좌표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역시 꼭지점에 X좌표 A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친구 모두 만족하기만 하면 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자, 그래서 판별식 D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손가락 계속 세봤더니 몇 개예요? 9개요? 수학을 배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오늘의 제일 어려운 문제 20번입니다. 자, 보세요. x에 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었을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진수 조건하고 밑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밑은 안 나왔죠? 10이라 생략된 겁니다. 상용 로그니까 더 이상 따질 거 없어요. 고정된 값이니까. 그럼 진수는 첫 번째 진수는 x,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진수는 2-x, 이 친구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세 번째 진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x 더하기 k 있는데 이것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 정리하면 x는 뭐보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x 0보다 크다, x 2보다 작다. 이거 x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k가 움직이는 겁니다. k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져서 k값에 따라 어려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개 겹치는 범위인데 이것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세 개 겹치는 범위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0이니까요. 정리하면 x, 2-x가 진수가 될 거고요. 좌변은. 우변은 그대로 x 플러스 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2-x는 x 플러스 k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x 플러스 k 요렇게로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고요? 아, 교점이래. 근이 몇 개여야 된다고요? 왜 한 개입니까? 두 개여야 됩니다. 문제에서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두 개의 근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 범위의 교점에서라고요. 이 범위를 만족시킨 x값 중에 교점이 두 개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보면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이 x를 넘겨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리기보다 어려워요. 플러스 x는 k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k가 변하는 k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주무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거 개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기가 이렇게 식을 쓰면 좀 어렵습니다. 해석을 일일이 나눠서 해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있는 그대로 한다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랑 y는 x 플러스 k의 교점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x 플러스 k가 여기 있죠. x 플러스 k. 그게 0보다 클 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친구의 y가 0보다 클 때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건 고정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겨요? 0하고 1, 2 해서 2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근데 봅시다. 우리는 이 친구는 이 두 개에 의해서 나왔고 이 두 개의 진수 조건이 얘랑 얘였죠. x 0보다 크고 x 2보다 작아야 돼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만 가져온다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이 얘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요. y는 x 플러스 k. 자, 우리 직선에 대한 해석은 두 종류가 주를 이룰 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 일정한 거. 두 번째, 점 하나 고정된 거. 자, 이 친구는 기울기가 일정한 겁니까? 점이 고정된 겁니까? y는 x 플러스 k는 기울기가 일정해요? 점이 고정되어 있어요? 계세요? 네. y는 x 플러스 k는 점이 일정합니까?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기울기가 1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x절편은 마이너스 k, 플러스 k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k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친구라고요. 기울기가 1인 친구라고요. 기울기가 1인 친구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범위와 y는 x는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여기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죠? 크다니까 이 순간이라면 얘 오른쪽. 이 순간이라면 얘 오른쪽만 가져온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친구랑 겹치는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근이 존재하네 마네, 교점이 존재하네 마네를 따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왼쪽으로 와야 돼요. 왼쪽으로 오다가 이렇게 온다면 우리는 이 친구와 이거의 교점이니까 이렇게라고요. 이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교점이 몇 개여야 돼요? 지금 우리 원하는 것 2개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2개 되겠어요? 안 되죠. 더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해도 여기에 마이너스 k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도 교점이 계속 하나죠. 범위 내에선 0과 2 사이 마이너스 k보다 크다. 내에선 교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왼쪽으로 가버렸더니 겹치는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만이죠. 마이너스 k보다 크다, 0과 2 사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만나는 게 없네요.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히 가다가 분명히 접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기울기 1인 친구니까요. 접하는 순간이 있고 그거보다 살짝 내려가면 2개에서 만나고 여기가 마이너스 k니까 0하고 2 사이 여기에서 교점 2개가 나옵니다. 그럼 더 오른쪽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k가 정확히 여기를 지나요. 그럼 이렇게 생기면 교점 몇 개예요? 1개입니다. 문제에서 0 안 들어가요.
마이너스 K 안 들어가고 0 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빠져서 교점이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접하는 순간과 마이너스 K가 정확히 0인 순간의 사이고요. 양 친구는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움직이면서 뭐도 변해요. 요 진수 조건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판별식 D가 0인 친구, 누구랑? 얘랑 얘 했을 때 판별식 D가 0인 친구 하나 찾아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의 판별식 D가 0인 친구.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0인 친구요. K가 얼마? 4분의 1인 순간이네요. 그래서 이 순간은 K가 4분의 1인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K가 얼마인 순간? 0인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4분의 1과 0의 사이값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프 움직인다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우 답만 적지 마시고요. 개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프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라고요? 그래프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방법이 직선 두 종류 방법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친구가 움직인 겁니다. 케이스 다 나눠서 하시기엔 계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거 많이 풀다 보면 알겠지만 근이 얼마냐가 아니고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합니다. 교점이 몇 개냐는 교점이 얼마냐보다 그래프 해석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근이 얼마냐는 계산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프만으로 안 됩니다. 근데 교점이 몇 개냐 이야기는 그래프로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이 몇 개냐 물어보면 거의 99% 판별식을 쓰는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라면 99%는 그림 그려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세요. 월요일이라 그런지 주무시는 분들이 많네요. 정신들 차리시고요. 채우 안 왔네요. 채우 그만뒀습니다. 몰라요? 이야기 들은 거 없습니다. 자, 리마인드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8회차 6번입니다. 행렬이 같이 나왔죠? 행렬이 같이 나왔고 집합의 개념하고 행렬의 개념이 동시에 있습니다. 행렬 간단한 내용만 알면 되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집합은 이렇게 생긴 친구를 원소로 가진다. 원소의 형태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 원소의 형태 보면 미지수가 있죠? 그 미지수를 다 다음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3의 x제곱 0, 0, 2y 이런데 x랑 y가 자연수 이런 형태 예를 들면 3의 1제곱 0, 0, 2의 3을 곱한 이런 형태도 원소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든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자연수, xy가 자연수기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이고요. 첫 번째, p가 a의 원소래요. 그 다음에 q도 a의 원소래요. 이 세 개짜리는 원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p를 우리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3p제곱 0, p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곱하기 p2 해서 p1, p2가 자연수라고 생각해 볼 겁니다. 됐습니까? 구조가 맞잖아요. 3의 자연수 제곱 2의 자연수 곱한 거. 됐죠? 이렇게 해서 p1, p2 자연수라고 생각할 겁니다. p1, p2 자연수. 자, 그 다음에 q는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지 알겠죠? 3의 q1제곱 0, 0, 2 곱하기 q2고요. q1, q2가 당연히 뭐라고요? 자연수라고요. 됐죠? 자,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게 성립할 때 P랑 Q를 더한 친구도 A의 원소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P 더하기 Q는 뭐가 되냐면 얘랑 얘를 더해서 3의 P1 더하기 3의 Q1 그 다음에 0 더하기 0이니까 0, 0 그 다음에 2P2 더하기 2Q2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친구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 3의 자연수 제곱
그 다음에 0, 0, 2 곱하기 자연수. 이런 형태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A의 원소의 구조니까요. A의 원소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되죠. 2로 묶으면 P2 더하기 Q2예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가 자연수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되죠. 3의 거듭제곱 더하기 3의 거듭제곱 했다고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얼마예요?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얼마입니까? 5초만 다시 생각해봐요. 3 더하기 9는 얼마입니까? 아유, 미쳤어요. 덧셈이죠. 얼마예요? 얼마예요? 미안합니다. 12죠? 3의 거듭제곱, 3의 자연수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늘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저기 있네요. P 곱하기 Q예요. 행렬의 곱셈은 같은 친구들끼리 곱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따로 있었죠? 뭐예요? 행과 열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였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 없어요? 행렬의 곱셈 방법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3P1 0, 0, 2P2 그 다음에 3Q1 0, 0, 2Q2 해서 행열 1행 1열이니까 결과물에 1행 1열에 적히죠. 이렇게 하면 3에 P1 더하기 Q1이 될 거고요. 행열하면 0, 0이니까 0이고 행열하면 0이고요. 행열하면 이렇게 둘을 곱하면 4P2 Q2예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이게 3의 자연수 제곱인가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자연수 맞죠? 맞아요. 0인가요? 맞네요. 맞네요. 2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나요? 되죠? 이건 2 곱하기 P2 곱하기 Q2인데 자연수 2를 곱하면 자연수 맞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공식 같은 거 없고 그냥 외워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행렬의 곱셈은 요건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P가 A의 원소일 때 뭐라고요? 이런 구조일 때 N 곱하기 Pn. 여기 Pn은 뭐냐면 P를 거듭 제곱하라 그 이야기죠. 이걸 자꾸 곱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오는 게 P1이고 P2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P1. 여기는 뭐가 된다고요? Q가 아니죠. P2. 이렇게 되니까 N번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Pn의 의미는 3에 P1을 N번 더하니까 NP1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요! 왜 다 잡니까? 개서운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곱하면 2가 거듭제곱으로서 2의 n제곱하고 P를 계속 곱하니까 P1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그 친구의 여기에 앞에 n까지 곱하잖아요. n까지 곱하면 n까지 곱하면 n까지 곱하면 이건 2 곱하기 자연수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3의 거듭제곱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뒤에 친구는 3의 거듭제곱이니까 앞에 친구가 3의 거듭제곱이기만 하면 되겠네요. n에 들어오는 건 3의 거듭제곱수만 들어오면 됩니다. 몇 개 들어올 수 있나요? 저런 구조일 때 n의 3의 거듭제곱인데 n이 100 이하의 자연수래요. 들어올 수 있는 거 뭐예요? 3, 9, 27, 81. 4개가 들어올 수 있겠죠. 형태만 정리하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 자, 이 자식들아.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왜 학원 와서 잡니까? 20번입니다. 자, 자연수 전체 부분집합 S 중에서 그럼 원소가 모두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수여야 된다. 그 뜻입니다. 집합 S의 개수는인데 여기 보시면 X가 S의 원소면 그러면 여기에 오는 건 자연수라고요. X가 자연수인데
x분의 100도 자연수여야 된다고요. 어떤 친구가 원소면 그 친구분의 100도 원소여야 된다고요. 근데 원소라는 이야기 자체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친구도 자연수여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x가 만약에 1이면 100도 원소여야 된다고요. 1만 있거나 100만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1이 있다고 가정하니까 100이 있어야 된다죠? 근데 1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1이 없으면 100이 없어야 되는데 1이 있으면 100이 있고요. 100이 있다니까 100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100이 원소면 100분의 100도 원소다. 인데 1이 원소죠. 그러니까 1하고 100은 둘 다 있던지 둘 다 없던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예요? 있거나 없다고요. 둘 다. 그럼 똑같이 2가 있으면 50도 있던지 50이 있으면 2가 있어야 되니까 둘 다 있던지 둘 다 없던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3은 안 되고요. 3분의 100이 안 되니까요. 4하면 25도 역시 있던지 없던지 하고요. 5하면 20. 그 다음에 6 안 되고요. 7 안 되고요. 8 안 되고요. 9 안 되고요. 10하고 10. 이렇게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건 안 된다고요. 5는 있는데 20은 없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5는 없는데 20이 있다. 그럼 20이 있으니까 20이 있으면 20분의 100도 있어야 되는데 5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구조인데 나 조건, 원소의 개수는 홀수래요. 그럼 둘 중에 둘 다 가져오거나 안 가져오거나 그럼 무조건 짝수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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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개인데 여기 보세요. 10.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짝수인 친구들의 합쳐서 홀수가 되려면 얘는 없다는 있을 수 없죠.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럼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이 친구는 있어도 없어도 되니까 경우의 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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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라고요. 얘는 경우의 수는 1개. 그럼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16개가 되는 겁니다. 16개 중에 하나에 10만 있는 거 되고요. 16개 중에 하나 10 있고요. 이거는 없다인데 10 하나 있고 뭐요? 1, 100이 있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면 되죠. 이런 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둘 하나가 됩니다. 이거 뭐예요?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이 접근이 됩니다. 됐죠? 집합의 개수예요.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아니고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으로 한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카메라 만지지 마세요. 부등식 파트는 공수 1에서도 나왔고 공수 2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부등식 파트 나오면 늘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뭐죠? 부등식의 모든 부등식의 기본적인 접근은 무엇이다?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 제일 마지막에 부등식 내용이 나온 겁니다. 물론 그래프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모든 구간에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게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밑이 같을 때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이 있지만 그게 넘어가는 내용이 당연하게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밑이 같은 내용이 아닌 밑이 다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합니다. 물론 수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내용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모든 부등식 문제는 외워서 내가 계산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넘어간다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론은 한 줄밖에 없습니다. 대신 풀이를 이론 파트에다 좀 적어주세요. 이게 다예요. 그래프의 해석이 끝입니다. 이론은 이거 한 줄이고요. 실제로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혹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관계들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론 파트에다가 선생님이 풀어드리는 문제에 해설을 적으세요. 해설을 적으세요. 이 새끼야, 해설을 적으라고요. 안 적었잖아요.
해석이 안 나오죠. 잘 썼습니다. 이제 해설만 적으면 됩니다. 자, 정석부터 좀 보죠. 정석은 2개 풀고요. 나머지 워크북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면은 지수 로그가 끝나요. 오늘 하면 지수 로그 끝나고요. 내일부터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나갈 겁니다. 삼각함수도 그래프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할 거고요. 삼각함수 참고로 되게 어려워합니다. 되게 어려워하는데 처음 접근을 잘못해서인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수업은 지금처럼 주무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자도 돼요. 자요. 자. 일어나. 자, 기본 문제 6-2번입니다. 여기 있네요. 74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로그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프 당연하지만 못 그리죠. 왜요? 지수가 2차잖아요. 진수가 2차잖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놓고 보면 밑이 0.5,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똑같죠. 그럼 밑이 같은 친구들이네요. 전체와 진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그죠? 그걸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외운 부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부터 하셔야 돼요? 로그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진수 조건, 밑 조건입니다. 밑은 2분의 1로 고정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진수 x제곱 마이너스 19가 0보다 크다는 내용. 첫 번째 진수고요. 두 번째 진수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는 내용 있어야 되고요. 이건 당연히 5가 0보다 크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정도는 다이렉트로 할 수 있어야죠. x제곱 플러스 9가 마이너스 19죠. 마이너스 19인데 플러스 9라고. 예, 마이너스 19가 0보다 크다. 이거 해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야죠. 이제 이런 거 정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 뭐예요? 현우. 네? 이거 해 뭡니까? 첫 번째 친구. 아니요. 첫 번째 친구. 위에 거. x제곱이 19.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고칠 수 있는 기회 줄게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 5초. 진짜 아니에요. 이건 농담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니, 맞는데.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너 이거 못 맞추면 선생님 추가 문제 드릴 겁니다. 이건 진짜 그 정도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선생님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x. 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지 말아요. 현우 진짜인 줄 알잖아요. 이거 네가 말한 거 방금 말한 거 해 아니에요. 해 아니니까 진짜로 구해보세요. 너 이따 문제 받아가요. 자, 이거 사이값이에요? 양끝값이에요? 자, 사이값 양끝값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요. 추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뭔데요? 이거요.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극. 그러니까 뭐냐고요? 해가 뭐냐고요? x가 얼마나 네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현우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압니다. 근데 선생님은 현우가 어떤 새끼인지 아니까 그런 게 악의가 없다는 건 아는데 너 만약에 학교에 가서 조금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그런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하면 또 귓방맹이 맞아요, 진짜로. 방금 얘기해놓고 안 했는데요, 그럼 귓방맹이 맞습니다. 다음부터 오른쪽이 잘 안 들리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아니라고 이 새끼야.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19보다 작다 또는 x는 루트 19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 정리하면 x가 5보다 커야 돼요. 근데 두 친구의 무엇이어야 됩니까? 겹치는 범위여야죠. 겹치는 범위니까 이거와 이게 겹치게 되겠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겹치는 이야기하면 최종적으로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x가 뭐보다? 현우 마지막 기회. 자, 이거와 이거의 겹치는 범위 어디입니까? 교집합부. 5, 4, 3, 2.
현우 이따 문제 받아가세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조용히 선생님한테 카톡하세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 따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자, 그래서 x가 5보다 크다가 모든 이 부등식 문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x가 5보다 크다는 진수 조건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x-5분의 x제곱 마이너스 19 하고 밑이 0.5인데 2분의 1로 바꿀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로그 2분의 1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밑이 같은 로그니까 전체의 대소 비교 방향하고 진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어떻다? 아유, 왜 이러냐, 아깝다. 대소 비교 방향이 어떻다고요? 반대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른 친구에게 물어볼까요? 모두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군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를 x제곱 마이너스 19랑 5 곱하기 x 마이너스 5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요. 됐죠? 자, 그렇다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뭔 짓 했죠? 곱했어요. 예, 맞아요. 곱했어요. x-5를. 그럼 x-5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둘 다 될 수 있습니까? 둘 다 될 수 있어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왜요? x가 5보다 그렇죠. 진수 조건이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만약에 진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x가 5보다 작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이거는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알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0일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5보다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동료항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고요. 마이너스 25예요. 넘어오면 플러스 6이겠네요. 이게 0보다 큰 걸 찾으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이네요. 이거 해 뭡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 x가 말하고 있는데 이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본인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면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수업 들으시면 안 되고 뭐 하셔야 돼요? M도 이거 지금 안 배워요. M도 이거 지금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든지 다른 학원에 가세요. 다른 학원에 공수 원 뒷부분 하고 있는 파트를 찾아서 가시는데 과외를 하시든지 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의 전제 조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진수 조건 이걸 만족한다잖아요. 그럼 x가 5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 하에 2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이거 친구와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x가 5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수 조건 그 자체가 답이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왜 갑자기 뻑큐라고 그럽니까? 미국 가서 흑인들한테 그런 애정 표현을 하면은 총을 맞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보는 거라 에이 그냥 친구끼리 하는 장난 정도겠지 생각하는데 외국에선 굉장히 심한 욕으로 친대요. 그래서 흑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총을 맞고 나서 왜 저 사람에게 총을 쐈냐 그러면 나에게 퍼큐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수긍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한번 수범으로 해주세요. 선생님 미국 안 갑니다. 어디가? 무서워요. 미국 가본 친구 있습니까? 네, 물가가 많이 무섭더라고요. 못 가겠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1타 강사가 된다면 그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그때 대학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언제 선생님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알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을 가세요. 웬만한 대학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은 유학 보내줍니다. 대학 자체 프로그램에 유학 같은 거 보내줘. 혹은 교환학생 같은 거 보내줍니다. 성적이 좋으면 지역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 학교에 그 돈을 내고 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 학교에 있던 학생이 그 학교에 돈을 내고 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이에요.
외국 학비가 개 비싸거든요, 미국 쪽이. 근데 우리나라에 돈을 내고 거기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인 겁니다.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은 대학교 때 쳐놓느라 그런 거 못했는데 한 친구들 보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대학부터 가야겠죠?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자, 기본 문제 6-5번입니다. 6-5번. A, B 두 도시에서 현재 A의 인구는 B 인구의 1.5배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냥 A의 인구, B의 인구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있어 보이게 쓰려면 기호를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수 해서 A의 인구 수니까 A하고 인구가 영어로 뭡니까? A의 인구수. 인구가 영어로 뭔가요? 너 이씨 영어 배운다고 그랬지? 뻑큐하지 말고 미친놈아. 뭐예요? 인구수. 인구 영어로 뭐예요? 아시는 분? 진짜 없습니까? PA라고 적을게요. PB라고 적을 겁니다. 내일까지 알아오세요. 왜 P인지. 자, 그럼 여기 이야기에서 인구의 1.5배, A의 인구는 B의 1.5배니까 첫 번째로 A의 인구는 B의 인구의 1.5배라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연 5%, B는 연 7%의 비율로 증가한다. 저건 알죠? 연 5%, 연 7%가 무슨 뜻이에요? 1년에 5%씩 1년에 7%예요. 한 달에 5%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월 5%라고 합니다. 예.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책 많이 읽어요.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한 달요. 아니요. 한 달에 한 권이면 요즘 많이 읽는 겁니다. 문제지 아니고 본인이 진짜 그냥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어요? 많이 읽는 겁니다. 이번 달엔 무슨 책, 7월 달엔 무슨 책을 읽었나요? 8월이니까. 거짓말하네요, 그럼. 6월 달엔 뭐 읽었나요? 5월 달에는요? 책 제목이 기억이 그래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왜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그냥 그래요. 혹시 관심이 필요합니다. 뻑큐하지 말라고.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너 계속 그럼 여기 앉힐 거야. 여기 앉혀서 이렇게 영상 보면 너도 같이 나오게 할 거야. 싫어요. 싫어도 해야지. 연 5%로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의 인구수는 어떻게 되냐면 PA 곱하기 얼마? 1.05가 되겠죠. 1은 왜 있는 거예요? 원래 인구수. 0.05는 왜 있는 거예요? 증가한 인구수. 둘을 더해야 이후에 5%가 증가한 인원이 되는 거죠. 그럼 5% 감소하면 얼마 곱해야 돼요? 5% 감소하면 0.95 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B는요, 7%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PB 곱하기 1.07이 1년 후의 인구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한대요. 그럼 2년 후에는 이거의 5%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전해의 5%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요. 비율이라고요. 비율. 비율이 무슨 뜻이에요? 비율. 같은 의미죠? 무슨 뜻이에요? 나눈다. 나눈다. 이번 해랑 전해를 나눴는데 5%가 증가했다. 매년 5%가 증가한다. 같은 말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B 나눴을 때 값이 늘 5%라는 이야기니까. 그럼 2년 후에는 여기에 5%가 증가, 야이씨! 여기에 5%가 증가한 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PA 곱하기 1.05. 이거에 5%가 증가하니까 다시 1.05를 곱하는 거죠. 우리 이거 지수로 표현하면 간단히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A 곱하기 1.05의 제곱. 그럼 똑같이 쓰면 PB 곱하기 1.07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 N년 후가 된다면 PA 곱하기 1.05의 N제곱, 그 다음에 PB 곱하기 1.07의 N제곱. 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게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율로 인구가 증가한다. 여기까지요. 자, BC의 인구가 AC의 인구보다 많아지는 것. 그러면 요게 이제 BC의 인구고 AC의 인구인데 이쪽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PA랑, 요 N은 똑같은 N이니까 됐고, PA랑 PB가 다른데 연결할 수 있는 게 이거네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PB
곱하기 1.5 곱하기 1.05의 n제곱. 이걸 적은 겁니다. 이게 pb 곱하기 1.07의 n제곱. 해서 pb를 약분해도 됩니다. 자, 약분했어요. pb가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pb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알 수 없나요? 양이죠. 인구수니까 당연히 양입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5 곱하기 1.05의 n제곱하고 1.07의 n제곱인데 여기서부터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무조건 이걸 넘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 뭐가 주어졌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형태에 맞춰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그 1.05 있죠. 1.05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넘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1.07, 1.07도 있네요. 그러면 그냥 저 친구의 양변에 로그를 씌울 겁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친구들은 로그가 안 나와 있죠?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씌웁니다. 만약에 문제에 1.05분의 1.07의 로그를 씌운 형태가 되어 있다면 넘겨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로그를 씌웁니다. 자, 로그 씌우면 앞에 건 지울게요. 자, 로그 씌우면 좌변은 로그 1.5 그리고 여기에 곱셈이니까 덧셈으로 들어갑니다. 로그 1.05의 n제곱인데 n은 이 앞으로 뽑을게요. 야!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응. 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떨어진 거 봤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입니다. 왜요? 밑이 10이잖아요. 1보다 큰 수로 밑을 했으니까 전체와 진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일치합니다. 근데 왜 반대로 했나요? 미쳤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상용 로그를 씌우면 n 곱하기 로그 1.07이 됩니다. 자, 그럼 로그 1.05랑 1.07이 나왔으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에 대입을 해주죠. 0.0212고요. 그 다음에 0.0294 이렇게 되고요. 요거요. 앞에 n이 곱해져 있고 앞에 n이 곱해져 있고 자, 이 친구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로그 1.5가 없죠. 친절하게 로그 1.5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있는 거라고 로그 2랑 로그 3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들 했었어요. 2와 3의 곱셈 나눗셈으로 1.5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숨어 있는 거 있죠? 지금 이거 밑이 몇인 로그예요? 10인 로그죠. 그럼 우리 나와 있지 않아도 로그 10은 얼마?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2와 3과 10의 곱셈 나눗셈으로 1.5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 이거 이 문제 풀기 전에 한참 전에 했었어요. 그러면 1.5는 10분의 15죠? 10분의 15면 2 곱하기 5 곱하기 3 나누기 10 요렇게 아닌가? 3, 5, 15, 5, 35구나. 미안해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5 곱하기 3 나누기 야, 그럼 약분을 그냥 하면 되잖아. 미쳤나봐. 아니야, 약분하지 말고 합시다. 3 곱하기 5 나누기 10으로 해서요. 그럼 요거는 로그 3 곱하기 5 나누기 10이니까 빼기 로그 10으로 하면 되겠죠. 됐죠? 네. 네, 됐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쳤나봐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약분하면 되죠, 그냥. 2고요. 3입니다. 그래서 3 나누기 2니까요. 3 나누기 2니까 얘는 로그 3 빼기 로그 2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로그 3은 얼마예요? 0.4771이죠. 빼기 0.3010이에요. 야, 왜 말하고 쓰는 게 다르냐? 0.3010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n 곱하기 0.0212고요. 그 다음에 n 곱하기 0.0294입니다. 양변을 1000배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1000배하면 4771에서 1000배가 아니고 만배 해야 되네요. 왜 이러냐 오늘? 만배하면 3010 빼면 1, 6, 7, 1. 그래서 176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12 곱하기 n이고요. 더하기 294 곱하기 n이 되겠죠. 이거 넘기면 되겠네요. 그럼 212니까 2, 8, n. 그래서 82n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61이 되겠죠. 그러면 82로 그냥 나누면 되겠네요. 82로 나누면 8이 16, 8이 16, 4,
16. 그러면 1, 2, 1. 그러면 1. 그러면 82 하면은 39니까 21. 얼마죠? 그럼 21년도까지는 A가 더 많은데 22년도부터는 B가 더 많은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그냥 계산입니다. 됐습니다. 정석은 여기까지고요. 워크북 보겠습니다. 2문제 풀었어요. 2문제 풀었어요. 뭘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쉬는 시간 드릴게요. 20분 있다가요. 자, 워크북은 259번입니다. 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가 미친놈처럼 복도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259번입니다. 그래프 나왔죠? 그래프 나왔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구조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할 건데 문제에 지수 형태의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수, 밑이 얼마예요? 지수의 밑이 7분의 1로 같죠? 그렇다면 밑의 대소비교 방향하고 전체의 대소비교 방향하고 진수의 대소비교 방향이 반대입니다. 밑이 0과 1 사이니까요. 259번입니다. 됐죠? 그럼 이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밑이 7분의 1의 경우엔 감소함수라서 그렇다라는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fx랑 gx의 그래프가 여기 있잖아요. fx의 y값이 gx의 y값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걸 찾으라고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건 이 순간하고 이 순간이죠? 그럼 그걸 만들어주는 x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고요. x가 얼마? c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근데 등호가 있네요. 같아도 되고요. x가 얼마? a보다 왼쪽에 있을 때. 근데 역시 등호가 있으니까 같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x의 범위는 a보다는 작거나 같다도 되고요. x는요 c보다 크거나 같다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문제 사실 나오면 당장은 어렵지 않죠. 근데 실제로 문제 나올 때는 여기 보세요. 로그하고 7분의 1 fx 이렇게 나오고요. 부등호 그대로. 그다음에 로그인데 밑이 7분의 1 나오고 gx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두 친구가 같을까요? 인 겁니다. 복도에서 놀지 말라니까 강의실 들어와서 노네요. 자, 얘랑 해가 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대만이 틀려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뭡니까? 이 문제를 보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진수 조건, 밑 조건입니다. 진수 조건에 의한다면 fx가 진수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gx가 진수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저 그래프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각각의 그래프가 y값이 0보다 큰 부분, fx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고요. 됐죠?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 범위는 사실은 b보다 작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b보다 작을 때만 가져오는 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fx랑 gx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건 이걸로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걸로 찾으면 얘인데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진수 조건에 겹치는 범위. 그럼 최종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가 지수보다 훨씬 오답률이 높습니다. 뭐 때문에요? 진수 조건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요. 알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그에서 대부분 틀려오면 진수 조건, 밑 조건을 활용하지 않아서 틀립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는 진수 조건, 밑 조건 안 따져도 정답이 나와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진수 조건, 밑 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정석 문제 풀었을 때
진수 조건이 변하면서 범위가 변하는 것처럼 진수 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꼭 넣어줍니다. 알겠죠? 이거 뭔 소리야? 알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64번입니다. 자, 이 친구를 푸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x가 밑인데 그게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0일 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음수일 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걸 그래프적인 이야기로 해석을 해서 풀려면 밑을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야 돼요. 밑 x가 0과 1 사이일 때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는 밑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케이스. 이건 그래프적인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함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석을 위해서 함수적인 해석을 해주는 것 뿐이지 실제 함수는 아니잖아요. 지수함수 누구누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안 나왔잖아요. 지수함수가 아니면 밑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세 번째 케이스인 함수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밑이 1일 때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1의 거듭제곱 이야기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1의 거듭제곱 할게요. 1의 거듭제곱하고 1의 거듭제곱 중에 왼쪽이 크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1의 거듭제곱 무조건 1이잖아요. 그리고 우변도 1의 거듭제곱이니까 무조건 1이잖아요. 그럼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됩니다. 됐죠? 문제에 x가 1 빠져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됩니다. 그럼 사실 이것만으로 이거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밑이 있는데 0과 1 사이예요. 밑이 0과 1 사이면 전체와 지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어떻다? 반대다. 이유는 뭐다? 지수함수 그래프의 감소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다면 x-3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중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넘기면 2x하고 4니까 x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랑 얘 겹치는 범위니까 x는 0과 1 사이가 최종 답입니다. 그리고 여기 x가 1보다 크다면 전체와 지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여긴 2x가 크거나 같다, 4가 되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겹치는 범위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케이스가 이거거나 또는 이거거나 또는 이건 거잖아요. 그럼 세 개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합집합 형태를 구하는 겁니다. x가 1보다 크면서 0과 1 사이면서 1보다 1일 수는 없잖아요. 얘 또는 얘 또는 얘. 케이스를 나눈 거죠. 그래서 0, 1, 2 있어서 0과 1 사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케이스는 1. 그러면 세 개의 합집합이니까 최종 답은 x는 0과 1 사이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종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도 넣어주는 겁니다. 함수가 아니니까요. 함수적인 해석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함수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을 넣어줍니다. 시계를 본다고 시간이 빨리 가진 않아요. 손가락을 샌다고 손가락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집중해서 필기를 하세요. 뭐 하라고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라고 했어요. 답만 적으면 어떡합니까, 이 새끼야? 선생님이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랬죠? 이게 비단 현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다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뭐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있었는데요. 하려고 했는데요. 귓방명이 맞는 겁니다. 니네 1살 많은 형한테나 누나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년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선배가 야 뭐 해?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럽니까? 안 하죠. 1년 선배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까? 근데 왜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해요? 너보다 나이가 배는 많은데. 3배까지는 아닙니다. 맞아요. 끝나고 남아요, 맞게. 알겠죠? 274번 보겠습니다. 현우가 등치가 조금만 더 컸으면 때렸을 텐데 때릴 데가 없어요. 아무데나 때려도 얼굴일 것 같아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아무 데나 때려도 얼굴이에요. 얼굴이 커서. 옛날 선생님이 복싱하러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저녁 그 복싱하러 갔는데 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복싱하면 안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너무 커서 손으로 안 가려진대요.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는 글러브 뒤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숨는 거. 그래서 얼굴 맞는 데를 줄여야 되는데 넌 아무 데나 때려도 얼굴이라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짜요? 네, 비슷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거랑 그 주먹이 몸에 비해서 작대요. 주먹이 몸에 비해서 작아서 이렇게 가리면 원래는 주먹 뒤에 가려져야 되는데 가려지지가 않는데. 아니요, 이거 작은 거예요. 선생님 몸에 비해서 작은 겁니다. 네가 개 조그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네. 자, 그래서 27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x가 모든 실수예요. 그럼 이거 치환해서 풀어야겠죠. 치환해서 풉니다.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x가 모든 실수일 때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유 뭐예요? 가로축 x, 세로축 t라고 해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 t가 가지는 범위는 0일 수는 없고요. 0보다 큰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저 식은 다시 바꾸면 t에 관한 이야기로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게 t가 0보다 클 때 늘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t가 음수일 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의 기본은 판별식 쓰시면 안 됩니다. 판별식은 왜 안 되죠? 2차 부등식이 늘 성립하는데 판별식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요. 일부 영역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죠.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입니다. A 값에 따라 위치가 계속 변하니까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넘길 겁니다. 그럼 똑같은 식인데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보다 큰 게 t가 0보다 클 때 늘 성립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훨씬 쉽잖아요. 됐죠? 자, 그럼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 그래프는 1하고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네요. 아닌가요? 아니군요. 인수분해 안 되네요. 인수분해 안 되죠. 1하고 3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미안해요. 꼭지점의 x좌표만 알 수 있네요. 꼭지점의 t좌표. 꼭지점의 t좌표는 마이너스 2죠. 꼭지점의 t좌표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3이네요. 꼭지점의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어차피 안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아래에 있겠죠. 여기 있어서 실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누구라고요? y는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래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만 가져올 거라고. 그럼 t가 0보다 크니까 이만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다른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0일 때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굳이 꼭지점 구하지 않았습니다. y좌표. 됐죠? 자, 그럼 이 그래프의 y 값이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y는 마이너스 a가 있으면 이 친구는 큰데 이 친구는 작으니까 안 되죠. 이건 원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으면요. y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보다 다 위에 있죠? 원하는 거네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얘죠. 요렇게입니다. 요렇게면 y는 마이너스 a가 정확히 얼마? 마이너스 3이면 다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0일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립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린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도 됩니다. 그럼 a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됐죠?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못 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똑같은 내용이 뭘로 변하냐면 2차죠. 2차가 아니고 지수로 변하는 겁니다. 삼각함수로 변하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모두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것만 외워서 안 풀려요, 이제. 그 다음에 300번입니다. 300이요. 네, 300이요. 이번 숙제 중에서 300번 때도 있을 겁니다. 중간에 건너뛰고 나갈 거예요.
자, 300번입니다. 부등식의 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그네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그렇죠. 진수 조건, 및 조건이라고요. 그럼 물어볼까요? 여기서 진수는 누구 있나요? X 있죠. 그 다음에 저기 괄호 쳐진 4로그 X. 예, 저것도 진수입니다. 그죠? 그럼 진수가 두 개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0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진수가 이것도 진수고요. 이만큼도 이 로그에 대한 진수예요. 그래서 x 0보다 커야 되고요. 4로그 x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0은 4로그 1입니다. 그럼 우리 밑이 1보다 크네요. 전체와 진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일치하니까 이 얘기는 결국 x가 1보다 크다. 그럼 두 개 겹치는 범위니까 진수 조건 따지면 최종 범위는 x는 1보다 크다. 이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좌변은 로그인데 로그 땡땡땡이죠? 근데 우변은 로그가 아닌 상수잖아요. 1이네요. 1을 밑이 3인 로그로 바꾸면 3로그 3이죠. 그럼 됐습니다. 밑이 1보다 큰데 전체와 진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일치해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 번 더요. 얘는 로그인데 얘는 로그가 아니죠. 그럼 얘를 밑이 4인 로그로 바꾸면 3 곱하기 1이고 1이 4로그 4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4로그 4의 세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럼 밑이 1보다 커요. 전체와 진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x는 4분의 3, 4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진수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x는 1보단 큰데 4의 세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 됩니다. 4의 세제곱 얼마인가요? 64. 네. 그래서 1과 64 사이가 됩니다. 진수 조건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9번입니다. 시험 못 봐요. 오늘 시험이요? 로그 방정식 부분만 볼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얼굴 하지 마세요. 로그 방정식 뭐요? 안 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자, 309번입니다. 자, 309번. 이거의 해가 저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해에 대한 이야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답을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밑이 모두 얼마인 친구로 정리되어 있나요? 상용 로그죠? 10이내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밑이 10이내로 정리를 하라 그 뜻입니다. 밑이 만약에 7이내로 정리되어 있으면 보기에 7로 정리를 하셔야죠. 같은 값인데 형태만 바뀌는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양변에 뭘 할 거냐면 밑이 10인 로그를 씌울 겁니다. 밑이 10인 로그, 상용 로그를 씌울 거예요. 로그하고 로그입니다. 자, 밑이 1보다 커요. 1보다 크면 전체와 진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는 로그 7의 x제곱이니까 x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x-3, 저 거듭제곱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10이에요. 로그 10은 얼마? 1이죠. 상용 로그를 쓴 이유는 문제에 보기에 있는 친구들이 상용 로그 형태로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우리의 목표 뭐예요? x 구하는 겁니다. 그럼 x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나누셔야죠. 그럼 넘기면 x로 묶으면 로그 7 하고 요거 1이죠?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할까요? 로그 10이죠? 그러면 로그 10분의 7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니, 이렇게 하지 말까요? 문제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분수 형태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로그 7 빼기 1로 갈게요. 자, 그럼 x는 로그 7 빼기 1분의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뭐 했어요? 나눴죠. 양음에 대한 판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로그 7하고 1 중에 누가 큰가요? 로그 7이 커요. 1이 큰가요?
로그 7하고 로그 1 중에, 로그 7하고 로그 10이죠. 로그 7하고 로그 10이니까 로그 10이 더 큽니다. 그러면 얘는 음수죠. 음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변해야 돼요. 됐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알파보다 크다 됐으니까 이게 알파예요. 근데 문제에 이렇게 써 있는 친구 없죠? 분자가 모두 양수네요. 분모 분자의 음수배한 겁니다. 그래서 1-로그 7분의 3이 답이 되겠죠. 3번이네요. 자, 그리고 볼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밑이 10이죠. 그러면 얘는 밑이 10이니까 됐고요. 이걸 밑이 10 이내로 바꿀 겁니다.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바꾸셔도 돼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7의 x제곱인데 7을 밑이 10 이내로 바꿀 거예요. 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7 있고요. 1제곱이죠. 근데 우린 밑이 10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거듭제곱 부분에 로그가 있으면 얘랑 로그에 있는 진수의 위치를 바꿀 수 있었죠. 그걸 반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랑 얘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사실 7은 10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의미 자체가 뭐예요? 얘의 의미요. 밑이 10인수에 지수 부분의 얘를 적으면 결과물이 얼마가 된다고요? 7이 된다고요. 네.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뭐라고 적어도 되냐면 10에 10로그 7인데 생략하면 로그 7이죠? 그거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이 10인 로그에 x 곱하기 로그 7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얘가 다이렉트로 10에 x 곱하기 로그 7이에요. 그리고 우변도 10의 거듭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럼 뭐로 할 수 있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전체와 지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일치한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죠. 됐죠? 양변의 로그를 씌우나 저걸 밑이 10 이내로 바꾸나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풀어보죠.